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보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무더위 속 어떻게 건강하게 잘 더위 나고 계십니까? 아,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게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춥거나 덥거나. 이제 7월 이제 시작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한데. 예. 예, 물을 많이 드세요. 예, 물도 많이 먹고 드시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열이 좀 많으신 편이세요, 송 변호사님? 열이 빠가 많은 거 아니에요? 뭐 화도 많고요. 네. 왜 또 공격을 하고 그러십니까? 아니. 네네. 이 변호사님은 약간 냉미녀 스타일이셔서 제가요? 더위 처음 듣는 이미지상 아, 이렇게 그래요? 그 화도 잘 안 내시고 아, 맞아. 되게 화는 잘 안 내요. 이 차갑고 약간 더위도 안 타실 것 같아요. 참 제가 알고 있는 이 변호사의 모습과 참 다른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네요. 네네. 아니 뭐 안타깝습니다. 그쵸. 더위는 타는데 그래도 화내면 더 더워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뭐 그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그럴 먹어야 수 되는데 있지. 네. 저도 잘 안 네.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 더위 정도가 엄청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서 뭐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물 잘 드시고 웬만하면 잘 다니지 마시고 예. 어디 그러셔야 될 그리고 것 또 같아요. 이제 집에 또 네. 초등 남아가 네, 있으니까 어린이가 있죠. 맞아요. 이 그 아이와 대화할 때 또 화가 나더라도 좀 아, 참고 이게 네. 그죠. 항상 참을 인자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겠습니다. 네. 예,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 한 번씩 좀 변해이면 조금 도움되지 네.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열내지 마세요. 덥습니다. 덥습니다. 자, 오늘 화제의 판결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좀 특이한 판결을 좀 하나 가져왔어요. 이 치킨 때문에 소송까지 치킨? 예, 간 사례입니다. 네. 치킨. 먹는 거가 굉장히 서러운 굉장히 거거든요. 또 기분 나쁠 수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네. 들어볼까요? 이 교도소에서 생산 작업을 하는 수용자에게만 치킨 등 특식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 교도소에는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근데 추력을 나가는 수용자가 있고 추력을 안 나가는 사람도 있을 그러니까 것이고. 추력이라고 하면 그 생산 그렇죠. 생산 작업. 그 작업에 예. 투입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산 작업에 투입되지 않은 사람이 왜 생산 작업에 투입된 사람만 치킨 주십니까? 나도 치킨 좋아하는데 오. 이것은 차별이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제기를 했다가 기각이 당하니까 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재소자가요. 그렇습니다. 예, 먹는 거 맞습니다. 민감합니다. 특히 네. 차별해서 먹는 거 이렇게 맞아요. 막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억울함을 느끼셨던 재소자분이 이런 그렇습니다. 행정소송까지 네, 저 맞습니다. 이어갔다는 소식인데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내에서 생산 작업을 따로 한 수용자에게만 피자, 뭐 치킨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차별이다라고 재소자가 인권위에 일단 제소를 했는데 기각 당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까지 또 제기를 했다라는 건데 일단 재소자는 이걸 왜 차별이라고 봤던 겁니까? 이 A 씨라고 할게요. 예. 이 A 씨는 2016년 경부터 이제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였는데요. 이 해당 교도소는 2019년 설날 명절, 그러니까 설날부터 이제 명절에 생산 작업에 이제 종사하는 수용자에게 치킨을 지급해 왔고, 2022년 1월에도 이제 그 추력을 나간 수용자에게 이제 1인당 순살 치킨 1팩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같은 해 2월에는 모든 수용자에게 네. 이제 특식으로 과일 푸딩과 가채 주스를 지급을 했는데 이 A 씨는 교도소장이 설 명절 등의 추력 수용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산 작업에 종사하는 수용자에게만 치킨 등의 특식을 지급한 것은 이제 좀 차별한 것이다 해서 2022년 2월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맨날은 아니고 매일은 아니고 뭐 명절 같은 네, 명절에 생산 작업에 네. 추력을 나갔던 수용자에게만 지급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어떨 때는 모두에게 지급을 한 적도 네, 맞아요. 있고요. 네, 근데 네. 상당히 메뉴가 교도소에서 나오는 특식치고 좀 뭐 푸딩 같은 거 먹는 거죠, 뭐. 예, 그렇죠? 네. 맛있는 건 먹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인권위가 기각 의견을 낸 근거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모든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특식이 있고 일부
취업 수용자에게만 제공되는 특식이 있잖아요. 예. 이것은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이라든지 지급 대상 이런 게 다른 거니까 비교 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했다라면 그것은 차별인데 예.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에 대해서 다른 처우를 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한 거죠. 같은 수용자이긴 하지만 맞아요. 생산 작업을 하고 안 하고가 네. 차별을 둘 수 있다. 네. 동일 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항상 차별을 판단할 때 예. 동일한 대상을 동일하게 이제 대우하지 않는 거 그게 차별이라는 건데 애초에 A 씨와 이 추력을 나간 수용자들은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음식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인권위의 이제 판단이었습니다. 네, 기각을 했고요. 네. 자, 하지만 이 A 씨는 인권위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라면서 행정소송까지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좀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청한 이유를 보면 예.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치킨 안 줘서 기분 나빠요. 뭐 단지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네. 나는 추력을 거부한 적이 없다. 나도 일하고 싶은데 나 일하려고 신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아서 나 일할 기회가 없었고 추력 여부를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력에 나간 사람들한테만 그 음식물을 지급한 것은 차별이다.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내에서는 이 추력을 누가 나갈지는 교도소장이 재소자가 정하는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교도소장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나가고 싶지만 못 나갔다라고 좀 더 억울함을 호소를 했던 네. 거네요. 나도 나가고 싶다. 나가서 일하고 치킨도 먹고 싶다라고 예. 한 건데 지금 여기 법원의 판단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교도소 내에서 추력을 나가고 안 나가고 예. 이것은 뭔가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신청하고 그런 네. 게 없어요. 실제로 내부에. 그렇습니다. 이게 형집행법이라는 게 있는데 예. 수용자는 교도소장에게서 작업을 부과받으면 수행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예. 내가 그러니까 수용자가 원한다라고 해서 언제나 작업을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작업을 배치해달라고 할 그런 법률상의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예. 내 요구가 안 들어져서 뭐 그렇다라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고 예. 교도소장이 그 수용자에게 부과된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음식물을 주고 어떤 포상을 주고 이런 거는 교도소장의 재량이다. 그리고 그러한 재량권 행사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본 거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교도소장은 사실은 치킨, 피자를 포상 개념으로 좀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게 건가요? 이제 설 명절 교도 작업 취업 수용자 격려 계획에 따라 이제 자체적으로 격려 이렇게 한 건데요. 차원에서. 이게 이제 형집행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이 규정이 있는데요. 예. 뭐 이제 뭐 어떤 우리 나라에서 정한 그런 뭐 특별한 날에나 이럴 때는 교도소장이 뭔가 특식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과일 푸딩과 과일 그 이제 주스 같은 것들은 모든 수용자들한테 지급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치킨 이거는 이제 설 명절에 어떠한 특정 작업에 나갔던 수용자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있었고 이러한 교도소장의 결정이 어떤 재량의 범위, 교도소장에게 주어진 어떤 음식을 어떤 사람에게 지급할 건지를 정하는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인권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A 씨가 나는 추력을 나가고 싶었지만 나를 안 보내줘서 나는 못한 건데 그걸 이유로 안 주냐 이 이유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추력에 내보낼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교도소장이 자기의 재량의 범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뭐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걸 침해했다고 보기가 힘들다라는 거고 덧붙인 말이 뭐냐면 징역형의 집행을 당하는 수용자 입장은 필연적으로 기본권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판 이제 이러한 수용 제도에 따라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의 제약은 감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판결 이유로 설시를 한 겁니다. 그렇죠. 멋진 그렇군요.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징역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소풍 간 것도 아니고 군대 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예. 범위 내의 제약은 감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감내, 감수 이런 단어들이 재판부에서 나왔군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뭐 다른 어떤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했다고 하면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인권위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이거는 동일한 집단으로 보기가 힘들다라는 이제 그 전제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그러니까 한 이게 것이죠.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치킨을 나만 왜 안 줘라고 해서 불만을 제기해서
인권위 또 행정소송까지 갔던 이 사건 결국에는 두 기관 다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임금 체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임금 체불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체불된 임금이 전체 9,482억 원, 뭐 1조 원에 육박하는 아주 큰 금액이 지금 임금 체불돼 있다고 하는데 전남 동부권 사업장에서도 대거 적발이 됐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조사 기간 10일 동안 무려 39개 사업장에서 170명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액수도 무려 5억 원대였다고 하는데 자, 한편 올 하반기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7월부터는 이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는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오늘 두 분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관련된 꽁트부터 듣고 오시죠. 나전아, 너 일로 좀 와봐. 아, 왜요? 여기 테이블 좀 봐라. 손님 나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하나도 안 치워졌잖아. 아니 아까 손님이 너무 밀려가지고 이제 치우려고 했어요. 아유, 너는 한 번 말을 하면 좀 못 알아듣더라. 내가 뭐라고 했냐? 이 카페는 네가 사장이라고. 그래서 내가 명함도 송나전 대표 딱 이렇게 박아줬구만. 주인의식이 없어, 주인의식이. 사장님 근데요, 내가 어디서 보니까 저 같은 알바생도 야간이나 휴일에 일하면 돈을 좀 더 줘야 된다고 그러던데 저는 그런 것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아, 수당. 야, 나전아, 수당은 말이야 그야말로 알바생일 때 받는 거고 너는 대표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 내가 뭐래니, 저기 신도시 들어선다는데 거기에 새로 업장 차리면 너가 맡아서 하라고 했잖아. 아니 그럼 다 좋은데 화장실 갈 시간이라도 좀 주세요. 진짜 저는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는데 뭐 이거저거 하느라고 10분도 제대로 못 쉬고 화장실도 잘 못 가요. 아유, 네가 수당이니 휴게 시간이니 말이 많은 거 보니까 새 가게 그냥 안 맡고 싶구나. 그럼 할 수 없지 뭐. 그 후이 알지? 그 걔가 손이 야무지더라고. 그 베트남에서 왔어도 우리말도 잘하고 똑똑해. 뭐 걔 대표 시켜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뭐 별 수 있어? 후에 걔는 불법 체류자잖아요. 불법 체류자. 아니 일만 잘하면 되지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잔말 말고 일이나 잘해. 아유, 저기 손님 또 들어오신다. 얼른 테이블 닦고. 악덕 사장입니다. 악덕 사장. 너무 와, 오늘 진짜 연기 왜 이렇게 괴리가 잘하세요? 느껴졌어요, 괴리가. 오늘 너무 잘하시는데 오늘 찰떡으로 하신 것 같은데. 연습을 많이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자, 악덕 사장님 역할의 이결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억울하게 이제 노동 착취를 당하는. 노동 착취를 당하는 입장의 송하진 변호사님, 배우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아니 사실 지난주에 굉장히 어색해 보였어요. 아니 안 맞는 옷을 입은 듯한. 열혈 청취자분들께 제가 강제로 함께 모니터링을 당했거든요. 예.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받아서 왜 어떤 부분에서요? 국어책을 읽어도 너보다는 잘 읽겠다. AI 같다. 뭐 하는 짓이냐. 그래요? 책임감이 없다. 뭐 이런 너무 강력한 비판을 받아서 제가 좀 오늘 뭐 트레이닝 하셨어요? 그러면? 열심히 해봤습니다. 혼자 오늘 몰래 또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오늘 좀 중점을 둬서 연기하셨는지 아니 궁금한데. 억울함을 어떤 이렇게 자, 억울함 표현하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네. 수요일 코너 나전법정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꽁트가 아주 신랄했습니다. 네. 악덕 점주와 노동 착취를 당하는 알바생 송하진님의 꽁트였는데, 자, 이렇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고 또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네, 맞아요. 저희가 당연한 건데 이게. 꽁트니까 좀 약간 웃음을 했는데 사실 웃을 일은 전혀 아니죠. 그쵸. 이게 임금 체불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계랑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오프닝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1조 원의 육박, 지금 상반기만 지났는데도 1조 원의 육박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2조 원이 넘었다고 하고 올해는 임금 체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뭐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건설업 쪽에서 임금 체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뭐 임금이나 퇴직금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올해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좀 문제가 됐고 좀 특히 좀 한국에서는 이게 좀 뭔가 사회적으로도 좀 그런 크게 보지 않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꽁트에서 만나본 것처럼 악덕 사장이어서 임금 체불을 뭐 고의적으로 안 주는 임금 체불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사실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실제로
임금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그 여력이 없어서 네, 좀 이런 경우들도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만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일단 경기가 지난 몇 년간 굉장히 안 좋았죠. 금리도 상승하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모든 국민들이 다 겪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그런 업들도 있겠지만 뭔가 이 매출이 안 나오고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체불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후진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로 내가 정당한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예. 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한 자료들을 보면 예. 뭐 한국의 임금 체불액이 미국의 7배, 일본의 22배다. 뭐 이런 이야기 자꾸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어떤 인식들을 그렇게 좀 가볍게 가지고 있는지 어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뭔가 사업주 처벌에 대해서 임금 체불을 하더라도 관대한 예. 분위기도 형성돼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도 어려운 현실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 대표한테 아니면 사장한테 그것이 오히려 또 다른 어떤 해고라든지 불이익으로 돌아올까봐 두려워하는 말도 못하고 그런 것들도 좀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 임금 체불 사례들을 좀 보셨습니까? 어떤 식으로 임금을 상습적으로 좀 주지 않거나 밀리거나 이렇게 하는지. 오늘 저희가 좀 방송에서 주로 좀 다루고 싶은 부분은 뭐 고의적으로 방금 이제 꽁트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충분히 그 지급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 여러 가지 사유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이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말씀하신 대로 뭐 자영업자들 너무 어려워서 뭐 본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직원들조차 임금을 챙겨줄 수 없는 이런 이제 어떤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게 이제 보면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임금 체불이라는 게 뭐 이제 뭐 1개월, 2개월, 3개월 임금이 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 방금 꽁트에서 언급된 것처럼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거예요. 뭐 12시간 노동하고 뭐 휴게 시간도 거의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다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예. 이제 넓은 의미의 다 임금 체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관대한 편이다 이게. 그래서 사업주도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네, 좀 덜 느끼고 있는 게 원인이기도 하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습니까? 그러니까 형사처벌 조항도 있고요. 예. 실제로 임금 체불이 되면 형사사건화도 되고 민사상 당연히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예. 실무상 처벌을 하는 수준을 보면 예. 이게 굉장히 여러 번 동종의 전과가 있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아닌 한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신고할 테면 신고해라, 벌금 좀 내고 말지. 그리고 민사상 청구 들어와도 돈이 없는데 뭐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요. 이제 중요한 게 형사 사건화가 되더라도 중간에 임금을 지급해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합의가 되면 이게 이제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을 반의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피해자가 주시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게 반의사 불벌죄인데 예. 대표적인 게 폭행죄 같은 죄가 있죠. 그러니까 그 고소를 해서 사건까지 진행이 되고 재판까지 받게 되는 단계였는데 만약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사건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임금 체불을 했다가 밀리다가 연락을 하는 거죠. 이제 재판 받는 단계에서 돈 줄 테니까 합의 취하를 해줘야 돈을 주지. 나쁜 의미예요. 그냥은 못 준다. 취하를 하고 돈을 줄게. 음. 이러다 보면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과도 안 남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체불을 못 받아서 한참 뒤에나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처벌을 원하지만 이걸 일단 지금 생계가 당장 급하기 때문에 일단 받고 그냥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반복되다 약자인 경우들이 보니까. 또 많으니까요. 맞아요. 이게. 네. 그래서 지금 뭐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면 임금 체불로 신고된 건 중에 사법 처리가 되는 건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임금 체불은 뭐 이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한다기보다는 노동청에 가서 진정을 많이 예. 넣는데요. 그럼 이제 이게 근로감독관이 아 이거 임금 체불 사실 인정된다 하면서 이제 사업주한테 시정 명령 같이 내려요. 이거 지급해라. 근데 만약에 예. 안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안 하면 그냥 형사 사건화 하겠다. 이제 그 단계에서 사실은 좀 많이 처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당장은 지금 자기가 이제 직을 받는 것이 더 급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사법 처리가 20% 이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자, 꽁트 사례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정리를 했는데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고도 수당을 못 받고 휴게 시간도 보장을 못 받았는데 새 가게를 열면 너에게
이 가게를 통째로 맡기겠다. 너 지금 대표 수업 받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불만을 좀 표하니까 그럼 너 사장 못 시켜주겠다. 다른 친구 해줄게. 이런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노동자 입장에서는 좀 피해를 어떤 식으로 회복을 해야 될지 실제 이런 게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만든 꽁트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꽁트 사례에 나온 이야기들 보면 뭐 거의 그 악덕 사장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인데 예. 일단 연장 근로 수당도 한 번도 못 받았다고 하고 야간 근로 수당도 못 받았고 휴일 마찬가지일 휴일 거고. 수당, 뭐 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 이런 것도 전혀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당연히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를 할 수가 있고 예. 뭐 어떤 부분 또 민사상 청구도 가능합니다만 사장은 계속해서 감언이설을 하고 있죠. 내가 너한테 뭐 2호 좀 사장을 시켜줄 너 거니까 대표 시켜줄게. 좀 참아봐라. 이게 사실은 뭐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뭐 사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좀 논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예. 어떤 노동력의 제공이라는 어떤 행위를 하게 하고 처분 행위를 하게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속여왔다라고 예. 하면 사기죄에도 포섭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나쁜 사장이죠. 일단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럼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네, 맞습니다. 첫 단계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해당 이 실제 사례를 모티브로 한 사례를 보니까 그 사례는 더 심합니다. 사실은 뭐 11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24시간 맞아요. 일을 하고 하루만 쉬고 또 그 다음날 24시간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시켜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0만 원 가량 받아야 하는데 받은 건 300만 원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나중에 업장 차릴 때 통으로 관리 맡길게 이런 식으로 네. 감언이설을 했다라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 해당 사례의 사업장이 문제가 5인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각종 수당을 말 그대로 떼먹을 수 있었던 맞아요. 근거가 됐던 건데 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 기준이 다른 사업장과 좀 많이 다릅니까? 네, 맞습니다. 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금 현행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인 뭐 주 52시간 규제, 연차 휴가, 가산수당 지급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금지 이러한 조항들이 다 면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악용해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을 만드는 겁니다. 위장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이제 피해가기 때문에 예. 이제 해당 사례도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뭐 11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11시까지 근무했던 그 사건도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뭐 불법 체류자를 근로자로 신고 안 한 이런 것들이 다 밝혀져서 5인 이상 사업자로 인정이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미지급 이런 거 다 합해 보니까 1억이 넘는다고 이제 그렇게 지금 사건이 진행된 것으로 이제 보고됐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특정 그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일부 예외로 두는 조항들 때문에 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사업장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위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일부 규정들을 다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예. 뭔가 영세한 사업자들에게까지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규제를 하면 뭐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지 않고 오히려 경직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도를 두는 건데 취지는 꼼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인 예. 미만이면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예. 예를 들자면은 미등록 외국인으로 직원 수를 줄이기.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등재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미등록 외국인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일하는 사람이 10명이 넘는데 미등록 외국인 8명 쓴다. 그러면은 이제 8명은 사실은 전산상으로 등록될 수가 없는 2명만 거잖아요. 있는 회사인 된 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사업장을 여러 개 쪼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명의를 동원해서 사업자를 여러 개 내는 거예요. A 사업자, B 사업자, C 사업자. 그래서 직원들을 각각 한 명씩만 뭐 등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어쨌든 뭐 5인 예. 미만으로 둬서 네, 그러니까 어. 그렇게 두는 경우도 있고 또 직원들 중에 일부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게만 4대 보험을 들어주고 나머지는 너 프리랜서다라고 하면서 3.3%의 이제 소득세를 부과하는 그런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고 예. 이제 꼼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일부 직원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요 수법으로 5인 실제 5인 이상인데 4인 이하로 이제 들어간 만드는 거죠. 위장 사업장이 지난해에만 뭐 14만여 곳에 달했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물론 이들 전부가 뭐 5인 미만 위장은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이런 허점을 네, 좀 노리고 악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 5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에 보니까 한 60%가 넘는다 네, 이런 맞아요. 통계도 있더라고요. 지금 임금 체불액에 아까 이제 5인 미만이나 이제 뭐 업종을 따지면 이제 건설업들이 많이 좀 증가 추세 보인다고 했는데 예. 5인 미만 그다음에 30인 미만이 거의 대부분 이제 60에서 70%까지 차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체불액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도 이 근로기준법에 이 5인 미만 사업장이 사각지대에 있는 거를 어떻게 좀 확대 개편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데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꼼수 부리는 5인 미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들은 다 적발돼서 좀 제대로 된 근로자들이 일을 네,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부터는 임금 체불을 상습적으로 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강화된다고요? 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예. 이것이 2025년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 신용을 제재하거나 정부 지원을 제한하거나 공공입찰을 할 때 불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그 처벌을 강화하겠다, 불이익을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의 개정. 법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적용을 배제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에 따른 상습 그 이제 임금 체불 그 사업주로 이제 공개가 되면, 그러니까 등록이 되면 네. 이런 경우에는 만약 2회 이상 또 하게 되면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설사 형사 재판 진행 중에 합의가 됐다, 이제 그 하더라도? 근로자의 처벌 불허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은 그대로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은 뭐냐면 실제 밀린 임금의 3배 이내에서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이런 규정도 두었고요. 이제 출국 금지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사람이 임금 체불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알리도록 이러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이 법이 사실은 작년 10월 22일에 공포가 됐고 이제 1년 내 유예 기간을 두고 올 10월 23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어떤 근절을 하겠다,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근절해 보겠다라는 이제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것이 잘 시행이 돼서 좀 더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의 어떤 고통으로부터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이제 중요한 좋을 것 점을 한 같아요. 가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임금을 밀리면 무조건 이런 불이익을 받느냐, 이런 또 사업주들 분들이 걱정하실 수도 예. 있잖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습 임금 체불을 한 사업주에게만 적용되는 법이고, 예. 그럼 상습이라는 것은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 아니면 1년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 이런 기준에 포함됐을 때 불이익이 간다. 그래서 어떤 사정이 좀 안 좋아서 한 번 정도 밀렸는데 바로 이런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예. 이런 점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관련된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임금체불 이야기 오늘 쭉 해봤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임금체불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그 얘기했던 꼼수 부리는 그 5인 그렇습니다. 미만 사업장 가짜로 위장한 그런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좀 법망을 피해가는 게 큰 맞습니다.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네. 부당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5인 미만이라고 해서 피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합리적이지 않나. 않죠. 노동계에서 예. 그러니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5인 미만이라고 봐주고 매딘 미만이라고 봐주고 이런 예외를 자꾸 두지 말아라라고 예. 노동계에서 계속 비판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의지가 있어 보이는 만큼 하루빨리 좀 더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